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올해 초 부천에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해바라기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기 중부 해바라기 센터는 응급지원과 지속지원이 함께 이뤄지는 통합형 센터로 전국 17번째 통합형 해바라기 센터인데요. 과거에는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산이나 고양까지 가야 했지만 부천의 해바라기 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좀 더 편리하고 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오늘을 함께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해바라기 센터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이진현 경기도의원, 그리고 의료 서비스는 물론 해바라기 센터 공간을 마련해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교수이자 경기 중부 해바라기 센터를 이끌고 있는 이소영 소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해바라기 센터라고 하면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여전히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소장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해바라기 센터는 성폭력 피해자 그리고 또 성매매, 기타 이제 여러 성 관련된 범죄 피해자 그리고 또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이제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의료 서비스가 가장 이제 중심이 되기도 하고요. 네. 또 그 외에 심리 지원뿐만 아니라 또 이분들이 피해를 입고 나면 가장 힘든 시기에 굉장히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그 외에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 어떤 수사 지원이라든가 법률 지원까지 다 원스톱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센터입니다. 네, 간단하게 성폭력 피해자가 의료, 법률, 또 수사까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바로 이 해바라기 센터인 겁니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해바라기 센터 유치를 위해 발로 뛴 분이 바로 이진현 경기도 의원이신데 안산에도 있고 또 고양에도 이 센터가 있습니다. 부천에 해바라기 센터가 유치됐었어야만 하는 그 이유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어쨌든 지역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그다음에 성매매 사건, 그러니까 사건에 의한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면 가해자는 당당한데 대체로 이제 피해자들은 숨거나 아니면 이거를 조용히 해결하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고, 그러니까 타인이든 자인이든 신고를 하고 나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 이후에 저희는 이제 안산에 있는 서부 해바라기 센터를 이용을 하는데요. 거기까지 가는 시간, 이제 차가 밀리거나 교통 문제로 도착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가서 대기하는 시간, 어느 때는 5시간도 걸리고요. 이제 이 서부 해바라기 센터는 광명, 시흥, 부천, 안산은 물론이고 평택, 화성 여기를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실정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많고 이거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다 못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부천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부천에 있다라면 김포, 부천, 광명, 시흥은 좀 어느 정도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부천에다 유치하는 걸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래요. 긴급하게 또 신속하게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천에 자리를 잡게 된 경기 중부 해바라기 센터 이야기를 지금 나눠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과거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해바라기 센터 유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적은 있는데 드디어 이제 결실을 맺게 된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린 것도 같아요. 그 유치 과정에서 좀 가장 어려웠던 점 뭐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제가 이제 시의원 당시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경찰서를 찾아다니고 그 다음에 부천에 이제 있는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랬는데 필요성은 알지만 어쨌든 경찰은 인력이 배치가 돼야 되니까 인력 문제, 그다음에 병원은 사실은 그 공간 자체가 이제 자금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또 병원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시작할 때는 시의원 때는 어쨌든 몇 번의 실패를 걸쳤는데 제가 경기도의원 되면서 다시 한번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경기 남부 경찰청장이 관심이 있다고 소식을 이제 우리 그 청해에 있는 주의 경찰관하고 이제 원미서에 있는 배용건 경찰관들이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아,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추진을 해봐야겠다라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 우리 이제
병원은 어쨌든 설득에 또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공간을 내주기로 하셨고 네. 그리고 경찰청도 노력을 했는데 공모 심사 과정에 경찰청에서 이제 중앙경찰청에서 장소가 지하라는 이유로 계속 딜레이를 시키는 거예요. 저희는 생각지도 못했죠. 사실은 병원이 어려움은 있어도 경찰청에서 어려움을 얘기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한 8개월 이상 늦어졌는데 어쨌든 우리 그 순천향 병원을 가보면은요 지하 같지 않아요. 근무 그래요. 조건이 나쁘진 않아요. 네. 그래서 현장 검사를 계속 나오고 여가부에서도 현장 점검을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저희가 설득을 시켰죠. 그러고 나서 좀 늦게 개소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또 힘든 과정들을 좀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정말 공간과 의료 지원이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부천에서는 순천향대학교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 줬죠. 경기 중부 해바라기 센터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향설관 지하 2층에 개소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신 거예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지금 부천에 자리 잡은 지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뭐 길다면 길 수도 있지만 사실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또 권역 응급의료센터도 저희 순천향대학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지역에 있는 중증 응급 환자들을 보는 이제 굉장한 시스템을 사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은 뭐 의료진 뭐 그 외에 다 여러 가지 어떤 진료 또 수술 뭐 모든 장비 이런 것들이 24시간 돌아가는 어마어마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비단 병원으로 찾아오시는 분들께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천향 그 설립자이신 서석조 박사님께서 그 하늘을 이제 우러러 본다, 그 하늘에 순응한다 이런 어떤 그 계약 이념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인간 사랑의 이념을 실천하는 그런 병원으로서 저희 병원 분위기도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 참여,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공헌 이런 어떤 것들을 실제로 해바라기 센터 외에도 실제로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마침 또 이 부천 지역의 해바라기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익히 알고 있었고 어떻게 이제 레노베이션도 하고 하면서 자리를 특별히 이제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하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임상진료과나 검진센터도 다 지하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등의 차이는 없어서 저희는 아주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 해바라기 센터 개소에 동참하게 된 계기 쭉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천이요 전국적으로 17번째 통합형 센터로 개소를 하게 됐습니다. 통합형 센터에선 응급 지원과 지속적인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부천 중부 해바라기 센터가 경기도에서는 이제 3번째 통합형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통합형 중에서 원스톱 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365일 24시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수사, 의료, 상담, 법률 지원, 그리고 나서 이후에 사회적 지원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센터입니다. 여기에는 경찰이 배치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산부인과와 그다음에 정신과 의사, 그다음에 간호사, 그리고 상담원, 행정원들이 거의 15명이 지금 상주에서 원스톱으로 지금 지원 가능하게끔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법률 수사까지도 지원이 되는데 그렇죠. 네. 이 부분은 뭐 어떻게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수사 같은 경우는요 동행까지 같이 해주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갔을 때는 법률 지원과 소송 그러니까는 지원까지 함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응급 지원의 경우 이 병원 내에 있기 때문에 즉시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속 지원의 경우는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신준동역 옆에 그러니까는 좀 접근성이 좀 용이하고 또 병원이라는 느낌이 좀 덜 드는 곳에 또 지속 지원 센터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응급 병원 안에 있는 응급 지원 센터와
외부에 있는 지속지원센터가 합쳐서 이제 통합형이라는 것인데요. 그 이제 지속지원센터에서는 이제 응급으로 어떤 의료적인 것이 이제 법률적으로라든지 어느 정도 지원이 된 다음에도 어떤 심리적인 후유증이라든지 뭐 적응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또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이제 네. 그런 분들이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 지원을 하는 곳이고요. 보통 이제 아동, 청소년, 부모 교육, 부모 상담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런 회복을 돕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렇군요. 지난 1월 25일에 개소를 했어요. 이제 약 2달이 돼 가는데 피해자들이 많이 발걸음을 하고 있는지 보통 어떤 사례들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1월 22일부터 했으니까 벌써 이제 2달이 되어가고 있는 중인데 어제 통계를 보니까 한 60여 명이 벌써 오셨고 물론 네. 전화 상담은 훨씬 많으시고요. 그래서 한 60% 넘는 분들은 실제로 이제 성폭력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이시고 네. 가정폭력 피해자분들도 한 30%가 넘고 특히 요즘은 그 아동 학대, 아동 방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이렇게 문의를 해오고 또 실제로는 내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이 얘기해 주셨는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이런 폭력의 경우는 사실 다른 피해와는 다르게 쉽게 좀 꺼내놓고 이야기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성도 있는데 이런 피해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네. 그런 취지가 바로 이 해바라기 센터의 설립의 취지인데요. 개인이 피해를 입고 가장 삶에 어려운 상태에서 그 일일이 병원, 뭐 법률적으로 법원, 경찰서 찾아다니면서 거의 뭐 너무너무 더 고통스러워지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실제로는 이제 뭐 법률적으로도 막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아는 것도 없고 이러면서 정말 혼란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전문가가 가까이에서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아주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지원 단체라고 생각이 돼서요. 그런 의미에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예전 같았으면은 그런 과정에서 더 이상 못하겠다,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덮어버리거나 놓아버리는 그런 어떤 경우가 실제로는 정말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피해자들의 어떻게 보면 특성을 고려한 그런 특징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좀 잡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아동 성폭 같은 경우는 장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몸을 씻고 싶어도 씻지 못하는, 검사하기 전에는 몸 씻는 거, 그다음에 뭐 물 먹는 거조차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키트 검사 전까지의 그 장시간 기다리는 것은 아동한테는 특히 더 이제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특히 부천 같은 경우는 뭐 시흥 광명에서 연락은 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해바라기 센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얘기가 더 많았는데 요즘은 그나마 중부 해바라기 센터가 부천에 유치가 되면서 이제 거리상 그런 거는 좀 해소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뭐 지금은 어쨌든 그 전에 성폭이나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키트 검사는 병원에서 할 수가 있죠. 그 외에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나 우리가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되는 과정이 너무 길고 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엄청 많았습니다. 사실은 특히 아동 청소년은 더 심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리고 다 동행을 해줘요. 그리고 수사 그 기간 안에도 녹화 수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해졌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피해자들이 좀 뭐랄까 좀 편안하게 그래도 그 고통 속에서도 안정을 취해서 수사를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런 시스템이 아주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요. 잠깐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게 내가 그런 피해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은데 혹시 신분 보장이나 이게 감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는 거죠, 소장님? 당연하죠. 네,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상담원이나 의료진이나 뭐 어떤 의무 기록까지 포함해서
당연히 비밀 보장에 대해서 돼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혹시라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요, 어려움 말고 꼭 센터를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진원 의원께서는 평소에 청소년 문제 또 가정폭력 문제 워낙 많은 관심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 신고가 과거보다 좀 많이 이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과거보다는 좀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 폭력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 인식이 법적 그 죄의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까지는.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 인식도 그랬고 그냥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가족사다. 네,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했지 네네. 이게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가정폭력, 그다음에 성폭력, 그리고 아동폭력, 아동학대가 누구나 신고가 가능한 특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경찰, 의사, 주변에 있는 관공서나 학교 교사들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해졌어요.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마 좀 확대가 돼서 신고가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12,469건이거든요. 근데 19년도에는 15,769건이에요. 그러니까 늘어난 거죠. 늘었네요. 네. 근데 사실은 상담 건수는 거의 더 많아요. 18년도에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요, 74,233건이에요. 그러면 경찰청 통계의 상담 건수 비교해 보면요, 거의 18%밖에 되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상담 건수, 내가 성폭력 아니면 가정폭력에 의해서 상담을 받고 싶다라는 건수에 비하면 신고 건수, 접수 건수는 18%도 안 된다는 거죠. 성폭도 마찬가지예요. 18년도 7,078건이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는 6,962건이에요. 이거는 116건이 좀 적어졌거든요. 그런데 상담 건수는 보면은 성폭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34,471건, 39,831건이 19건, 그러니까 19년도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상담 건수는 훨씬 늘어난 거죠. 이것도 17%가 늘어났거든요. 그만큼 사회적 인식 때문에 신고 건수는 늘어났다고 봐지는 거죠. 적어지지는 않고. 자, 이런 네. 상황에서 해바라기 센터 역할이 어떻게 보면 여러모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참 안타깝게도 최근 서울 등의 일부 해바라기 센터는 운영비 문제 때문에 문을 닫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에도 뭐 여러 해바라기 센터가 있는데 경기도에는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작년에 서부 해바라기 센터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해바라기 센터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 운영에 관련돼서 지금 문을 닫고 다른 병원에서 지금 마침 유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겠다고 해서 지금은 이제 그 해바라기 센터 운영의 문제보다는 병원 운영의 문제로 지금 한 곳이 다시 다른 곳으로 장소로 옮겼다라는 말씀이세요. 자, 이제 시작을 알린 중부 해바라기 센터가 앞으로 잘 순항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소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신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이렇게 오늘처럼 이제 저희 해바라기 센터가 알려지는데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 것도 사실은 저희 경기 중부 해바라기 센터가 부천에서 이렇게 개소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많이 알려야 또 필요한 분들이 또 적시에 잘 찾아오시리라고 생각이 돼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홍보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센터 내에서 저희의 본연의 임무들, 다시 말하면 삶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위기인 상황에서 저희가 필요하게 적시에 또 손을 잡아드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천의 해바라기 센터가 개소한 소식을 다뤄봤습니다. 헬로 뉴스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